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수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권성동이 미친 짓 여야 합의 야합법안은 검수완박의 이웃 사촌 부패 완판으로 가는 사기극,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윤석열 새 정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양약, 고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길로 가라는 충고는 귀에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국회의원 의석 113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라고 국민을 팔면서 정작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함부로 국민의힘당이라고 국민을 파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번 민주당에 눌리고 끌려만 다니면서 힘은 무슨 힘입니까? 국민은 그렇게 나약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당명에서 국민을 빼고 국민도 빼고 힘도 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이라는 당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야합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모두 쥐가 먹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20년 새로 총선 이래로 새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2년 내내 목이 터지라 외쳐댔건만 당신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해왔고 지금까지도 당대표라는 이준석과 하태경 같은 인간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 놈들입니다. 그러고도 당명은 국민의 힘이라니 어디에 국민이 있고 어디에 힘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하지도 못했고 국민의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새로 총선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모든 증거 자료에 의해서 다 밝혀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 당신들만 비겁하게 부정선거 이슈에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110석이니 103석이니 113석이니 하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의석수가 적어서 투쟁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주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를 위한 그런 투쟁을 했더라면 민경욱 의원을 포함해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120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에서 최소한 40명 내지 50명 이상이 당락의 결정이 바뀌면서 민주당은 180석에서 14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당은 과반 의석이 넘는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총선이 끝난 후로 2년이 넘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혹한에도 뜨거운 폭염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목이 터져라 투쟁을 하고 또 투쟁했던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여야 협상에서 권성동은 국민의힘 113석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임했으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또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 있는 이준석과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야 협상에서 야합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하게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권성동은 이런 자입니다. 그는 무책임한 비겁자, 협상의 전응아, 정치 판세를 읽을 줄 모르는 정치 생맹, 게으른 겁쟁이, 정치 야바위꾼.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요약하겠습니다. 권성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검수완박 여야 협상에 앞서서 어떠한 협상 전략도 없이 어떤 사전 대비도 없이 협상에 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은 협상에 앞서서 협상의 기술 또는 협상의 전략 관련 서적을 단 한 번이라도 읽고 협상에 임했다면 이러한 협상의 참패는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협상의 전략 중에는
상대방의 첫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라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권성동은 첫 담판에서 무조건 검수완박의 어느 조항도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헌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강경하게 1차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야 했습니다. 협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우선 강하게 상대를 후려치고 시작하라입니다. 또한 협상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실패의 두려움이나 본전 생각은 버려야 한다입니다. 권성동은 민주당 다수 의석이 두렵다고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권성동은 비겁한 겁장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협상 결과를 봤을 때 상대 쪽은 이와 같은 협상 전략을 충실히 이용한 반면에 권성동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득만 당하고 나온 셈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게 협상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 자신의 일성만 챙긴 아주 게으르고도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권성동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탄핵 5적에 해당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탄핵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랑질했던 그런 자입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같은 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김성태 그리고 김성동 이상 5명이 탄핵 5적이고 태극기 집회에서 말하는 탄핵 7적은 김무성, 정진석, 권성동, 김성태,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전적으로 위헌이었습니다. 탄핵의 출발점이 되었던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었고 세월호는 그냥 단순한 해상 사고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된 최신술과의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그러한 혐의는 모두 다 저들의 억지에 불과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권성동은 과거 강원랜드 부정인사청탁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성동은 20대 국회 때인 19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그러한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러한 발의를 주도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권성동은 과거 새누리당 의원 시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권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딱 걸렸는데도 실수라고 잡아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지 말고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야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박병석,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박홍근 원내대표 세 사람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중재하는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아주 비열하고도 뻔뻔스럽게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직권남용 의혹이 드러나도 검찰은 손댈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공직자 범죄에도 미리부터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술로 윤 정부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체의 의석만으로도 윤석열 새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수사가 생명인데 9월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이 지방선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 범죄 당사자인 정치꾼들만 살판 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악법이다라고 결사 반대하는 척했지만은 국회의장이 검찰로부터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라는 중재안을 내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야합에 동참한 것입니다. 야합의 주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것은 오직 핑계일 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물입니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뻔뻔스럽게도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은 여야 합의안이 그 야합 내용이 이준석 자신이 사전에 그 권성동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자랑질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도 다 알 수 있는 헌법적 기본 틀을 저버리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들 그들과 연루된 중대범죄 수사를 틀어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야합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윤 당선인은 작년 3월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면서 그러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전 국민적 지지와 선택을 받고 당선된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검수완박에 합의해준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이지만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만일 검수완박 법률이 민주당 좌파들과 문재인에 의해서 공표가 된다면은 취임 즉시 이 법안을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안을 헌법 제72조에 의거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만 보고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한 당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수완박은 부정선거의 모든 범죄 사실과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과 비리 범죄 사실들을 덮으려는 치졸하고도 저열한 꼼수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부정선거를 영구적으로 지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아울러 강력한 자주국방정책 확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